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데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메시, 네이마르, 은바페로 이어지는 공격 조합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최고의 공격 조합이라고 불렸던 메시, 수아레즈, 네이마르로 이어지는 MSN과 비교하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MSN 조합은 2014-2015 시즌부터 2016-2017 시즌까지 3시즌 동안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세 선수의 공격 포인트만 봐도 MSN이 유지되었던 3시즌 동안 메시는 153골과 75개의 도움, 수아레즈는 120골과 67개의 도움, 네이마르는 90골과 61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세 선수 모두 엄청나게 많은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MSN이 최고의 공격 조합으로 불렸던 이유는 3명의 선수가 모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수들이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 선수의 플레이가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세 선수는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지만 어느 한 선수가 돋보이지 않고 서로의 플레이를 도와주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세 선수가 서로에게 득점을 만들어준 기록만 봐도 세 선수의 호흡이 환상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 시즌 동안 3명의 선수가 합작해낸 득점만 해도 128골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세 선수가 서로에게 만들어준 득점이 각각 20골 정도로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MSN은 세 선수가 모두 이타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훌륭한 호흡을 보여줬고 축구 역사상 최고의 공격 조합으로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선수는 플레이 스타일 자체도 서로 겹치지 않고 서로의 플레이를 살려줄 수 있는 조합이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수아레즈의 플레이를 살펴보면 수아레즈는 뛰어난 라인 브레이킹 그리고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서 메시와 네이마르에게 공간을 만들어줬는데요. 특히 수아레즈는 최전방에 머무르다가 수비 뒷공간을 향해 저돌적으로 뛰어들면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였고,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메시와 네이마르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실제로 MSN 시절의 경기를 보면 메시나 네이마르가 패스를 보내줄 때 수아레즈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직접 득점을 기록하지 않아도 수아레즈가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갈 때 상대 수비수가 수아레즈를 따라가면 메시와 네이마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했습니다. 수아레즈는 90분 내내 활발한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괴롭혀줄 수 있는 선수라서 기술적으로 뛰어난 메시와 네이마르가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수아레즈가 MSN이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여하는 바가 컸는데요. 예를 들어 수아레즈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수비수를 끌고 이동하면 이때 수비에 공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아레즈는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서도 메시와 네이마르에게 좋은 찬스를 만들어줬습니다. 무엇보다 포스트 플레이는 메시와 네이마르가 수행할 수 없는 플레이인 만큼 수아레즈의 포스트 플레이는 MSN에게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특히 바르셀로나는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가 많았는데 이때 메시와 네이마르가 밀집 수비 안으로 볼을 몰고 들어가려면 너무 많은 선수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수아레즈에게 일단 볼을 보내주고 수아레즈가 수비수를 등지고 볼을 받을 때 수비라인 안으로 들어가서 수아레즈가 내주는 볼을 다시 돌려받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수아레즈의 포스트 플레이 덕분에 메시와 네이마르는 수월하게 수비라인 안쪽까지 전진할 수 있는 것인데요. 수비라인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도 메시와 네이마르는 연계 플레이에 강점이 있는 수아레즈를 활용해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수비라인을 무너뜨리거나 수아레즈가 건네주는 볼을 받아서 슈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바르셀로나에서 수아레즈의 존재는 메시와 네이마르의 플레이를 살려주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한편 네이마르는 드리블을 통해서 볼을 전진시키는 능력에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네이마르의 전진 능력이 중요했던 이유는 네이마르 덕분에 메시와 수아레즈가 내려가서 볼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네이마르가 뛰어난 돌파 능력으로 상대의 압박을 이겨낸 이후에 후방에서 볼을 끌고 올라오면 메시와 수아레즈는 전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데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인데요. 네이마르 덕분에 메시와 수아레즈의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네이마르는 메시나 수아레즈보다 볼을 빠르게 전진시키는 플레이에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메시와 수아레즈에게 부족한 부분을 적절하게 채워줬습니다. 또한 네이마르는 바르셀로나에서 수비적으로도 많이 뛰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메시와 수아레즈가 수비에 가담하는 빈도가 많은 선수들이 아니라서 바르셀로나는 수비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었는데 네이마르가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주면서 수비적인 밸런스를 맞춰줬는데요. 특히 메시의 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비할 때 라키티치가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했고 연쇄적으로 이니에스타와 부스케츠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는데 이때 네이마르가 수비적으로 내려와줬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수비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MSN 시절의 경기를 봐도 수비하는 상황에서 네이마르가 측면 지역으로 내려가서 수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메시는 중앙으로 움직여서 공격을 중심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네이마르가 볼을 몰고 올라올 때 메시가 중앙으로 움직여서 볼을 받아주고
네이마르와 수아레즈가 전방으로 올라가면 메시를 중심으로 네이마르와 수아레즈가 볼을 주고받으면서 수비를 무너뜨렸는데요. 이때 중요했던 것은 메시와 네이마르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성향이 강하고 플레이메이킹에 뛰어난 선수들이라서 두 선수의 동선과 역할이 겹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두 선수가 적절한 거리를 두고 플레이하면서 서로의 동선을 침범하지 않고 동시에 좋은 호흡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특히 메시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네이마르가 다소 왼쪽으로 치우친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메시와 네이마르 그리고 수아레즈의 공존이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서 네이마르가 볼을 가지고 중앙으로 들어올 때는 메시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아예 전방으로 올라가면서 네이마르가 찬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를 떠난 이후에 바르셀로나가 영입한 쿠티뉴나 그리즈만이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메시와 동선이 겹치는 문제 때문에 메시와 공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메시와 네이마르가 훌륭한 호흡을 보여준 것이 MSN이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서 만들어진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의 공격 라인은 MSN 라인과 분명하게 다른 점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메시와 네이마르가 함께 뛰는 것은 똑같지만 파리 생제르맹에서 네이마르는 바르셀로나에서 뛸 때보다 훨씬 더 중앙으로 많이 움직이는데요. 네이마르의 활동 반경만 비교해봐도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 시절에는 측면 지역에서도 많이 움직였는데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바르셀로나 시절보다 훨씬 더 중앙에서 많이 플레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이마르가 측면에서 플레이하는 빈도가 줄어들면서 아예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는 경기도 많아졌는데요. 이때 문제는 MSN 시절과 다르게 메시와 네이마르의 동선이 중앙에서 겹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MSN 시절처럼 네이마르가 좀 더 측면으로 빠지는 동선으로 메시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게 이번 시즌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MSN 시절 네이마르가 측면에서 움직일 때는 상대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내고 측면에서 수비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수비에 공간이 생겼는데 파리 생제르맹에서 메시와 네이마르가 동시에 중앙으로 모여들면 상대 수비가 중앙으로 밀집하면서 수비를 분산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수는 음바페입니다. 음바페는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할 때 왼쪽 측면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수비를 분산시키고 측면에서는 빠른 스피드를 통해 수비를 무너뜨리는 장면을 자주 보여주는데요. 음바페가 왼쪽으로 빠지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이기 때문에 네이마르가 중앙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네이마르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할 때는 측면 공격을 위해서 음바페가 아예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뛰는 경기도 많았는데요. 최근 몇 시즌 동안 음바페의 활동 반경을 봐도 음바페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도 자주 뛰었지만 기본적으로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할 때 왼쪽으로 빠지는 플레이가 많기 때문에 왼쪽 측면에서 플레이한 시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아레즈와 음바페를 비교해보면 음바페가 수아레즈보다 측면에서 플레이하는데 익숙한 선수이기 때문에 현재 네이마르가 MSN 시절보다 측면에서 플레이하는 시간이 줄어든 상황에서 측면으로 자주 빠져줄 수 있는 음바페가 수아레즈보다 네이마르와 메시의 조합에 좀 더 적합한 스타일의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는 음바페가 수아레즈처럼 포스트 플레이를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 M&M 조합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음바페가 버텨주는 플레이를 해주지 못하면서 네이마르와 메시가 볼을 주고 들어가는 플레이를 원활하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 직접 볼을 몰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아무리 메시와 네이마르라고 해도 많은 숫자의 수비를 돌파해내는 건 어려운 일인 만큼 전방에서 버텨주는 최전방 공격수 없이는 M&M 조합이 밀집 수비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M&M 조합이 밀집 수비에 고전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들이 바로 바이날둠과 하키미입니다. MSN과 M&M을 비교해보면 바이날둠은 라키티치, 하키미는 다니 알베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라키티치 같은 경우에는 MSN 조합이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 공간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메시나 네이마르의 패스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수비수가 라키티치를 따라가면서 수비 전형이 무너지면 메시와 네이마르가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경기 장면을 봐도 라키티치가 순간적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메시의 패스를 받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바이날둠 또한 리버풀에서 순간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는 플레이를 자주 보여줬던 만큼 M&M 조합이 상대의 밀집 수비에 막혀있을 때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한편 다니 알베스 같은 경우는 MSN 조합이 메시가 중앙으로 움직여서 플레이하고 네이마르가 있는 왼쪽에서 공격수들이 모여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오른쪽 공격을 담당해줬습니다. 다니 알베스 덕분에 상대 수비가 한쪽으로 밀집하지 않고 분산되면서 네이마르와 메시에게 여유로운 공간이 발생했는데요. 결과적으로 MSN 조합이 형성되었을 때 바르셀로나의 공격 방향을 보면 다니 알베스가 있었던 두 시즌 동안 왼쪽과 오른쪽의 공격의 비율이 비슷했는데 다니 알베스가 떠난 이후에는 네이마르가 있는 왼쪽으로 공격의 방향이 쏠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메시가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메시와 네이마르의 플레이가 왼쪽에서 이루어질 때 하키미가 공격적으로 빠르게 올라와주면서 수비를 분산시켜주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처럼 MSN과 M&M 조합은 메시와 네이마르를 중심으로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수아레즈와 음바페의 차이가 있지만 메시와 네이마르가 MSN 시절보다 좀 더 나이가 든 상황인 만큼 MSN과 NMM 조합의 플레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로 이어지는 조합도 MSN처럼 세계에서 가장 위력적인 공격력을 갖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M&M 조합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메시가 8월 30일 랭스전에서 데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연 M&M 라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번 시즌 전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파리 생제르맹에게 집중되고 있지 않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